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란이 미국의 종전 조건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며 미국이 정한 데드라인에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고 알자지라 방송과 이란 국영 언론이 전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8일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일 뿐이며 이란은 이란의 일을 하고 있어서 기한이나 데드라인 같은 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미 국무장관의 성명 이후 마감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합의문 검토가 매우 기술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라는 해설을 담았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바레인 등 걸프국이 지난 5일 제출한 결의안 초안을 보면 이란의 공격과 기뢰 부설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안보리가 제재나 군사행동 등 강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유엔 헌장 제7장을 근거 조항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은 유엔 헌장 제7장 적용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가 제재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다시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조항은 유지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홍콩 기업을 대상으로 대이란 제재를 재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란 측은 중국이 이란에 대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홍콩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이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의 무기, 드론 생산 지원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기업 10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불법 상거래를 지원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We are suffocating the regime and they are not able to pay their soldiers. This is a real economic blockade and it is in all parts of government, all hands on deck. 이번 조치는 오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코앞에 두고 나왔습니다. 정상회담 전 중국을 압박해 이란 문제에 대한 협조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Is your trip with China still going ahead? Yeah, And which company is your?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하지만 중국 주재 이란 대사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과 중국의 뿌리 깊은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의 압박으로 중국이 이란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역시 지난 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협력 강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دوستان چینی ما هم اعتقاد دارن که ایران بعد از جنگ متفاوت از ایران قبل از جنگ هست و یک ارتقاء وضعیت بین‌المللی پیدا کرده توانمندی‌های خودش رو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중국이 이란 전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형국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기대했던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곧 답이 올 것이라는 말과 함께 재차 이란을 압박하기만 했는데요. 남우호와 관련된 질문에는 한국을 사랑한다는 뜬금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휴전 한 달째 되는 날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는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곧 답변이 올 것이라는 또 한 번의 예고편만 남겼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 속에 유의미한 메시지를 내놓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거부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If there's no ceasefire, you're not going to have to know. You're just going to have to look at one big blow coming out of Iran. And they better sign their agreement fast. 미 국무부도 이번 트럼프 연설 당일까지 답변을 듣길 기대한다고 언급했지만 이란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력을 쓰기 힘든 미국의 상황을 10분 활용하고 있는 거로 분석됩니다. 전략적으로 협상상 미국의 애를 태우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마지막에 가서야 결국 답변을 주려는 그런 의도를 좀 가지고 있지 않냐.
해방 작전을 중단한 호르무즈 상황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앞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작전에 참여하지 않아 나무호가 이란의 공격을 받은 거라고 콕 집어 비판해놓고는 공격을 부인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을 사랑한다며 뜬금없는 말을 한 겁니다. I love South Korea. 시시각각 복잡한 전개 속에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동문서답을 한 거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난 한국 벌크선 나무호에 대한 정부 조사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선원들은 일단 하선한 가운데 선체 감식 등을 통해 외부 공격인지 내부 결함이 원인인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바이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두바이항 수리조선소의 접안에 있는 나무호에서 조사단으로 추정되는 인력이 이동하며 상태를 점검합니다. 선체가 손상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이 난 기관실이 좌현 선미 하단, 갑판 아래에 있는 선원 주거시설보다도 더 밑에 있어서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조사단은 수중 드론이나 잠수사를 투입해 기관실 외부 선체 손상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면 크레인을 이용해 배를 들어 올려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사용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빼내는 작업은 마무리된 만큼 이제 기관실 정밀 감식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부 공격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내부 결함 때문에 폭발이 발생한 것인지가 조사의 핵심입니다. 조사단은 나무호의 블랙박스 격인 VDR과 CCTV 영상을 검토하고 선원들의 증언도 청취했습니다.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선원 24명은 대면 조사를 마치고 배에서 내려 두바이 내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일단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조사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다시 배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원들은 조사단의 면담이 끝난 뒤 수리된 나무호에 다시 탑승할지 아니면 하선에 귀국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외부 공격과 내부 결함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현장 정밀 감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늘부터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안 장관은 현지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국방부는 전시작전 통제권과 핵추진 잠수함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오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로 검토해왔는데 지난달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목표 달성 시점으로 언급하며 인식차를 드러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제기해온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기여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의 파병을 공식 요청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한국을 방문해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1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책, 중요 공급망 강화 등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찾아 정상회담을 했고 이번에는 이 대통령 고향인 안동에서 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대면하면서 셔틀 외교의 적극적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에 북한군이 처음으로 참여해 행진하며 북러동맹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열병식 기념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승절 열병식이 펼쳐진 모스크바 붉은 광장. 북한군 부대가 총을 들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행진합니다. 인공기와 함께 조국의 무궁한 번영이 적힌 전승절 기념 깃발이 플럭입니다. 북한군이 등장하자 관람석에 있던 신홍철 주로 북한 대사 등 북측 고위 인사들은 박수로 환영합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을 통해 다져진 양국의 혈맹 관계를 전 세계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로이터 등 외신들도 이번 열병식 행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지원한 북한에 대한 예우의 의미가 담겼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동맹 관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동맹적 성격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대로 중시하고 변함없이 승화 발전시켜 나가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당하다며 러시아가 승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Твердо уверен, что наше дело правое. Мы вместе. Победа всегда была и всегда будет за нами. Слава народу-победителю.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로 치러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열병식은 전차나 미사일 등 군사 장비의 등장도 없이 병력 행진으로만 진행됐습니다. 테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인데 덕분에 북한군의 행진은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주말도 반납한 채 전국을 누비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서로를 향한 날선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거침없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주말 첫 행선지는 세종이었습니다.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를 약속하며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우리 조상호 후보는 이해찬의 그림자고 이해찬의 정치적 아들입니다. 일 잘하는 시장으로서 명성을 드러낼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장 전재수, 울산 남구 앞 전태진 후보 선거사무소도 잇따라 찾으며 낙동강 벨트 탈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비슷한 시각 민주당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는 인천으로 향해 송영길 연수갑 후보 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충북 옥천에 있는 고 유경수 여사 생가 방문으로 일정을 시작하며 보수 정통성을 부각했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캠프 현장 지원에도 나섰는데 이재명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띄웠습니다. 뻔뻔한 범죄 집단의 후보를 도지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충남에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의힘 지도부도 영남권 곳곳에서 선거 지원 행보를 이어가며 남은 주말 유세전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거친 장외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탄핵은 아니라고 한 발언을 두고 내란당 대표의 안성맞춤이라며 공세를 폈고 장 대표는 국민 대부분 공소 취소가 뭔지 모른다고 한 민주당 박성준 의원 발언에 95세 노모조차 나를 무시하느냐고 역정을 냈다고 맞받았습니다. 지방선거까지 이제 20여일, 달아오르는 선거 열기만큼이나 지지층 결집을 노린 여야의 프레임 공방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현역 시장과 구청장 출신이 맞붙는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화두는 이번에도 부동산입니다. 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두 후보는 일제히 자신의 공약이 낮다며 견제에 나섰는데 상대를 사물에 빗댄 공격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부동산 이슈로 으르렁거리는 서울시장 정원호,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는 정비 사업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포문을 연 건 민주당 정원호 후보. 조합의 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이 여전하다며 자신의 착착개발 공약을 소개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내세우는 신통기획과 달리 기획 단계 이후도 책임질 수 있다. 빠르고 안전한 사업이 가능하다고 차별점을 부각했습니다. 신통기획의 장점과 또 부족한 점은 보완하는. 근데 보완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이름으로 착착개발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라며 화살을 여권에 겨눴습니다. 세금 부담과 대출 규제 영향으로 부동산 상황이 총체적 난국인데도 정 후보가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며 마주 앉아 토론하자고 압박했습니다. 전세 매물을 모두 씨말리고
전부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 가격까지 폭등하게 된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인 토론이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사선의 연륜이냐 도전자의 신선함이냐 서로의 경력을 두곤 비유적 표현을 동원한 날선 비판도 오갔습니다. 정원호 후보 측은 10년의 시간을 허락받고도 빈손이라며 오 후보를 오래됐을 뿐 맛없는 식당이라고 비판했고 오 후보도 질세라 최근 지지율 격차가 좁혀들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 후보를 질소 포장지가 뜯긴 상태에 빗대 반격했습니다. 두 후보는 용산 개발을 두고도 자신의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하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개발 사업, 교통 등 첨예한 쟁점을 둘러싼 진영 간 경쟁이 선거 직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살인과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 언론의 명예살인을 3대 살해 위협이라며 국민이 살려줬으니 자신의 목숨은 국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재작년 1월 흉기 피습 때 불거진 응급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당시 권익위가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하늘이 생명 보전을 넘어 큰일까지 맡겨줬으니 자신이 할 일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순간까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곧 하늘을 위해 충심과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범죄자를 깜빵에 보내는 것이 사법살인이라는 건 이 대통령 수사에서 손을 떼란 소리이고 언론이 비리를 파헤친 것을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통령 비리 근처에도 오지 말란 소리라고 적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증명하지 못할 일들에 대해 살인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단정적으로 동원했다며 극단적인 단어들이 서슴없이 튀어나오는 모습에 국민은 숨이 턱 막히는 심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자신의 피습 사건마저 셀프 면죄를 위한 공소 취소 강행 빌드업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며 특검법 강행의 배후에는 역시 대통령 본인의 간절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 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만큼 유죄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양형 이유에서 재판부 인식도 엿보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유무죄 판단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관건은 형량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은 내란 우두머리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형량 중 낮은 쪽에 속합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 2심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일부 유무죄 판단이 뒤집혔고 1심 형량이 이례적으로 높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계엄을 모의한 시기 등 항소심 주요 쟁점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오늘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 제도를 적용해 부동산 규제 지역인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는 20%포인트 가산돼 최고 65%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더한 최고 7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에 다시 양도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실제 내야 하는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만 어제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만 지킨다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7000시대에 돌입한 코스피가 앞으로 얼마나 상승세를 탈 수 있을지에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상승 동력이 반도체에 편중돼 있다는 점과 과열된 투자 분위기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첫 7,000대를 돌파한 코스피는 이후에도 7,500대를 넘나들며 연일 최고치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시가총액도 6천조 원을 넘어가면서 영국, 캐나다를 잇따라 제치고 세계 7위권 시장에 올랐었습니다. 반도체 수요의 폭증과 이에 따른 실적 기대감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종목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앞으로 크게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좀 짓고 있는데 메모리나 다양한 반도체가 필요한데 공급이 없고요. 하지만 코스피 상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형주에 쏠려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리스크로 꼽힙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와 물가 상승에 따라 반도체 투자에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따라 증시 상황은 언제든 돌변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익 전망 호조세가 꺾였을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익 전망 자체의 어떤 변화 여부는 계속적으로 체크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증시 규모가 커지는 것과 비례해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B2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9일 기준 국내 주식시장의 신용거래 잔고는 36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주요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신용공여 관리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상황도 여전히 증시 상승의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박광렬이 대한민국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이미 필리핀 현지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내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어디에서 수감 생활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송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인 사건으로 필리핀에서 장기징역 6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박광렬은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네? 피해자 유가족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남자도 아니라고요? 자, 그만하시고. 고통받는 마약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후 박광렬은 130억 원대 마약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심은 과연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느냐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국내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우선 필리핀으로 돌아가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40대 후반인 박광렬이 필리핀에서 60년형을 다 산 뒤 국내에서 형을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 우리 당국은 일단 임시인도 기간을 연장해가면서 박광렬을 최종 인도받기 위해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수사, 재판, 경과에 비추어 보아 필요하다면 필리핀 당국과 협의하여 임시인도 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건을 추가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안양 환전소 살인과 필리핀 연쇄 납치 사건의 피의자 김성고는 필리핀에서 임시 인도된 뒤 한국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난해 최종 인도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박광렬의 경우 필리핀에서 2차례 탈옥에 성공했던 점, 호화 수감 생활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최종 인도를 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수록 국내에서 형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형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범죄가 중대하다는 거니까 국내에서 왜 형을 먼저 집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이나 상당성을 고려할 수 있으니까요. 검찰은 지난해 6월 필로폰 3.1kg을 국내로 들여오고 송환 직전인 지난 1월에도 마약 밀수를 시도한 혐의로 박광렬을 추가 기소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범죄단체 조직과 마약 투약 혐의도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인 가운데 박광렬에 대한 처벌 수위와 한국, 필리핀, 양국 간 협의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술에 약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와 이 여성이 근무하던 태권도장 관장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주택에서 냉장고에 약물을 탄 술을 넣어두고 A씨 남편인 5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태권도장 관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처방받은 우울증, 공황장애 알약 60정을 빻아 술병에 탔다고 진술했는데 이 약물은 서울 강북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범행에 사용한 약과 같은 성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피해 남성이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지만 남성은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늘고 있습니다. AI가 혐오 발언을 하고 사기 사건에 이용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AI 사고 건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AI 그룹. 지난해 7월 아돌프 히틀러를 찬양하고 유대인이 미국을 조종하고 있다는 음모론식의 혐오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시스템 업데이트 이후 안전 필터가 느슨해진 틈을 타 벌어진 일입니다. Had the right guardrails been in place and had adequate time been left for testing, I think these kinds of problems would have surfaced and would have been fixed. 지난해 8월 미국의 유명 소매업체 조앤 패브릭이 파산했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자 AI를 활용한 가짜 복제 사이트가 단 몇 분 만에 나타났고 그 결과 수많은 소비자의 신용카드 정보 등이 탈취됐습니다. 이처럼 AI의 오작동이나 악용으로 인해 인권 침해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AI 사고라고 부릅니다. 최근 발간된 스탠퍼드 대학교 보고서를 보면 AI 사용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AI 사고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조사 결과 지난 1월 한 달에만 435건이 보고됐고 최근 6개월 평균치는 320건이 넘습니다. AI 기술에 대한 우리 인간과 인류의 불안과 불신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AI 기업에도 기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I 윤리와 법 제도가 중요한 것이고요. 전문가들은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설계 단계부터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기술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이용자들은 AI를 무조건 믿기보다 비판적으로 의심하고 검증하는 디지털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온실가스는 올해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오존층 파괴 주범으로 꼽혔던 프레온가스는 국제 규제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반전의 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온실가스. 그 가운데 홀로 감소세를 보이는 물질이 있습니다. 과거 오존층 파괴 주범으로 불렸던 염화불화탄소류, 이른바 프레온가스입니다. 에어컨과 냉장고 냉매 등에 쓰이던 물질로 한번 배출되면 수십 년 이상 대기에 남아 오존층을 망가뜨립니다. 1989년 몬트리올 의정서 발효 이후 나라별로 생산과 소비를 단계적으로 줄여왔고 2010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국제 규제가 본격화된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프레온가스 농도 상승세가 꺾였고 최근에는 감소 흐름이 뚜렷해졌습니다. 1980년대 남극 오존홀, 성층급 오존 감소에 대한 국제 우려가 지적이 되었고 몬트리올 의정서가 1989년 발효되면서 염화불화탄소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제 협력을 통해서 염화불화탄소를 규제한 것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출원을 정밀하게 감시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할 때 실제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2050년 이후가 되면 1980년대 수준으로 오존층이 복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염화불화탄소들은 강력한 온실가스들이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는 지구온난화의 억제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에어로졸과 산성비 관련 지표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메탄은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예년보다는 상승폭이 줄어든 걸로 분석됐습니다. 지구는 여전히 뜨거워지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면 그 흐름을 늦추고 나아가 환경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모기나 진드기 같이 매개체를 통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지구에서 해마다 70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온난화로 모기 활동이 더 활발해지면서 우리 방역당국도 실시간으로 인공지능 분석 장비를 활용하는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0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제주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 진모기가 확인된 겁니다. 기후온난화로 모기 부화가 빨라지면서 매개모기는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빨리 발견됐습니다. 일본뇌염뿐 아니라 말라리아와 댕기열 등 모기는 다양한 감염병으로 옮기는 매개체. 매개모기를 빨리 발견해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에서 모기 포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인공지능 모기 감시 장비는 하나하나 사람이 분류하느라 일주일 넘게 걸리던 분석 작업을 하루로 단축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모기 종류를 확인하고 개체 수 측정을 자동화함으로써 기존의 인력 중심 감시를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주요 모기 10종을 95.5% 정확도로 가려내는 성능입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말라리아 위험 지역인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매개체인 얼굴날개 모기 발생 밀도를 특별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자보다는 북한의 환자 수가 훨씬 많은 걸로 현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감염된 모기가 날아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외에서 기류를 타고 들어오는 모기를 잡는 고공포집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더 촘촘하게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신농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식혜 명인 1호가 만든 옛날맛 전통 식혜가 미국 본토에 있는 대형마트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식혜 명인 1호 문환기 대표. 명인이 만드는 이른바 옛날 할매맛 식혜는 농진청이 개발한 엿기름 전용 겉보리 품종인 해미를 사용합니다. 15도씨의 물을 만들어서 15시간 동안 엿기름을 거기다가 침지를 합니다. 네. 침지한 엿기름을 착즙하는 거예요. 착즙한 엿기름을 고두밥과 섞어서 당화 과정을 거치면 전통 식혜가 완성됩니다. 네, 이 옛날맛 전통 식혜가 이렇게 식혜라는 영어 이름을 달고 미국 본토에 있는 코스트코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한인 바이어와 손을 잡긴 했지만 지난 3월 우리나라 명인 1호가 만든 전통 식혜가 미국 코스트코에서 처음 판매된 겁니다. 하와이 7곳, LA 20곳 등 모두 27곳 코스트코에 진열됐는데 현지인의 입맛에 맞춰서 먹기 까다로운 밥알을 뺀 식혜였습니다. 전통 음료인 식혜를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자. 이 식혜가 소화도 되고 이게 우수한 상품이잖아요. 이게 콜라처럼 전 세계화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긍심도 생기고. 그런데 결과는 실망 반, 희망 반이었습니다. 비교적 한인이 많은 지역 매장에서는 판매가 잘 됐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농진청이 개발한 이 특허 그리고 보리 해미 우수 품종이잖아요. 농진원이 더 노력을 해서 세계화를 이뤄내는데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미국 현지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인기 있는 전통 음료지만 아직 글로벌 시장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K푸드인 만큼 하반기에
코스트코 본격 진출을 다시 시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도 중국 가전업계는 미국 가전 기업을 인수하고 브랜드를 고급화하며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 가전업계는 미국 소비자의 높은 선호도를 토대로 미국 주택건설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랜도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인근의 1,500만 달러, 우리 돈 220억 원짜리 고급 주택. 미국 럭셔리 주택의 최신 트렌드를 보여주는 견본 주택인 더 뉴 아메리칸 홈 앞에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국 기업이 참여해 초고급 빌트인 가전을 포함해 TV, 냉난방 공조 시스템 등 가전기기 80여 대를 설치했는데 액수가 4억 원에 달합니다. 백만장자 미국인 집주인이 직접 한국 가전 브랜드를 선택한 건 미국 고급 주택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탄탄한 입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For the kitchen, but also the air conditioning, also the televisions, all the things that are required to make this house. It was easy choice to bring LG in. 다만 미국 가전 시장의 전통 강호 GE 가전사업부를 인수한 중국 하이얼의 추격이 매섭습니다. 디자인을 내세운 카페와 초고가 라인인 모노그램을 내세워 미중 갈등 속에도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미대안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인 OEM에 이어 설계까지 하는 제조사 개발 생산인 ODM 업체로 컸고 자체 브랜드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에 한국 가전업계는 주택 관리자를 위한 AI 가전제품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미국 주택 건설과 빌트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부 이렇게 패키지로 맞춰서 고객들에게 테일러된 프로포지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프리미엄을 찾고 있는 고객들에게 좀 더 한 단계 더 좋은 고객 경험을 저희들이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연말까지 미국 럭셔리 빌트인 가전 시장의 전통 강호인 GE 월풀과 함께 3대 업체로 자리를 굳히겠다는 목표입니다. 중국 가전업체들의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 전통 가전 브랜드가 강세를 보여온 주택, 건설 산업품 시장을 전략 거점으로 삼아 공략 수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랜도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화창하고 포근한 봄 날씨에 전국 축제장과 놀이동산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 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화산꽃과 함께 사진도 찍고 조격 등 다채로운 체험도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도심 속 공원이 형형색색의 꽃들로 물들었습니다. 나들이객들은 꽃 조형물들과 함께 소중한 봄날의 추억을 남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편백칙과 허브를 이용한 나만의 방향제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에 축제장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은은한 향이 가득한 투명 텐트 안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조격장에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채 피로도 풀어봅니다. 꽃도 좋고 날씨도 좋고 이 조격이라는 게 너무 좋네요. 국제 꽃박람회가 열리는 호수공원에도 봄을 즐기려는 관람객들이 몰렸습니다. 호수에서는 꽃으로 장식된 수상 자전거도 타보고 일억송이 꽃의 향연에 흠뻑 빠졌습니다. 어머님이랑 아이들이랑 이제 이모님들 모이고 이제 꽃놀이 하려고 놀러 왔습니다. 이제 향기도 맡으니까 확실히 좀 마음도 넓어지는 것 같고, 네, 그냥 다 같이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놀이동산은 아이들 세상. 곳곳에서 즐거운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경찰관 옷을 입고 멋지게 경례를 해보고 지문을 넣은 기념 배지도 만들며 아빠, 엄마와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집니다. 놀이기구도 많이 타고 경찰 옷 입고 이렇게 사진 찍는 체험도 하니까 애들 너무 좋아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시민들은 가족들과 함께 축제장과 놀이동산을 찾아 봄을 만끽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뽕나무를 키워 누에를 기르고 실을 뽑는 전통산업 양잠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지 세 번째를 맞은 양잠인의 날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정성스레 상을 차리고 잔을 올립니다. 누에의 넋을 기리고 한 해 누에 농사의 성공을 기원하는 재래의식
풍잠 기원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누에꽃이 농사 풍년이 당시 농가 소득에 큰 영향을 주게 됨에 따라서 꽃이가 풍작을 통하여 삶의 안정을 찾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양잠 역사와 누에 농사의 정치를 담아낸 이야기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3년 법정기념일 지정 이후 올해로 3번째를 맞은 양자민의 날 기념 행사입니다. 양자민의 날은 뽕잎이 무성해지고 봄누에 사육이 본격화하는 시기인 5월 10일로 지정됐습니다. 행사엔 양잠 산업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양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누에 질병관리 지침을 보급해 농가소득을 높인 연구사와 수십 년간 지역 양잠업을 지켜온 양잠인 등이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게 시작과 끝이 분명해요. 매년 또 씨를 안 뿌려도 되고 또 한번 이렇게 뽕을 심어 나오면 한 20년 이상 뭐 이렇게 잘 관리만 하면은 누에를 키울 수 있으니까. 누에 대량 사육 기술과 홍잠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되는 등 양잠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는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지는 행사에선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누에 체험과 분향도 함께 진행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요즘 우리 문화예술계에서 10대인 알파 세대들의 기세가 거침없습니다. 로잔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한 염다연이 미국 보스턴 발레단의 정단원으로 입단하고 바이올린 신동 김연아는 국내 클래식 축제의 간판으로 활약합니다. 이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세대 무용수들의 등용문이자 세계 5대 발레 콩쿠르 가운데 하나인 로잔 콩쿠르에서 2관왕이 된 염다연. 쾌거를 토대로 국내 창작 발레에서 주연을 꿰찬 데 이어 미국 4대 발레단 중 하나인 보스턴 발레단의 정단원으로 입단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이제 한국 돌아오고 이제 사람들이 보는 시선들도 그렇고 로잔 콩쿠르 2등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딱 박혀 있으니까 이제 더 부담감도 커지고 컨템 작품 이런 전막 작품은 처음이라 이제 그동안 해왔던 거랑 많이 느낌도 다르고 새롭고 해서 좀 더 연구를 많이 하고 통상적인 예고 과정을 포기하고 홈스쿨링으로 돌린 염다연의 선택과 집중도 발레계 화두입니다. 오로지 해외 발레단 입단을 목표로 국립발레단 발레마스터 출신인 아버지에게 집중 지도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의지. 그 의지가 없으면 홈스쿨링은 할 수가 더 힘들어요. 학교 생활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거는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의지가 애들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다는 거. 그럴 때마다 또 부모의 영향도 되게 중요하고, 애들이 꺾일 때 같이 꺾이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잡아주고. 지난 2024년 로마 공항,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줄리안 코엔과 즉흥 연주에 나선 바이올린 신동 김연아입니다. 쇼츠 등 여러 동영상 콘텐츠로 파생되면서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해 전국 콩쿠르를 휩쓸고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최연소 타이틀을 챙기며 두각을 나타냈는데 올봄 서울을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축제에서 실내악 연주에 데뷔합니다. 제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기도 하고 또 친구 같은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이라서 그만큼 제 가족 같은 그런 너무나도 좋은 제가 항상 소리 낼 때도 걔랑 항상 같이 하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영재인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축제에는 김연아는 물론 평균 연령 15살 음악가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선배 예술인들은 분야를 망라하고 알파 세대들이 급성장한 건 우리 문화 생태계가 발전한 덕분이라며 다양한 색을 갖길 바란다고 조언합니다.
갈수록 어느 분야나 좀 나이가 어린 그런 영재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뭐 트렌드랄까 한국에서도 이렇게 좋은 영재들이 많이 나오는 건 정말 자랑스럽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색깔들이 나와야 예술가들이 관객들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 색깔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보는 건데 그 색이 너무 지금 같아지고 있지 않나. 어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무대에서 거침없이 활약하는 10대 유망주들. 올해도 예술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지구 반대편 남미 콜롬비아에서도 K-뷰티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K-콘텐츠에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현지인들의 일상에 파고들어 화장대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떠오른 콜롬비아의 변화, 최민정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남미의 대표적 미의 도시 콜롬비아 메데인. 이곳에 사는 니콜 씨의 화장대에는 낯익은 한국 화장품들이 가득합니다. 그녀가 한국 화장품에 빠지게 된 건 다름 아닌 K-팝 때문입니다. Yo soy muy fan de BTS, soy ARMY y fue por eso que empecé a ingresar más en esa cultura, a conocer cómo se cuidaban la piel, cómo se maquillaban allá. SNS를 통해 전파된 한국 콘텐츠의 영향으로 중남미 전역에서 K-뷰티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중남미 K-뷰티 시장 수출액은 2억 달러를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멕시코와 브라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콜롬비아는 가장 주목받는 신흥시장입니다. 수출 규모는 아직 중남미 6위권이지만 5,300만 명이 넘는 인구 규모는 중남미 3위에 해당해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편집숍과 온라인 매장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Se destacan por tener patentes únicas, por tener muy buenos ingredientes a un precio muy competitivo en el mercado. 전통적으로 색조 제품 위주였던 콜롬비아 시장에서 K 스킨케어의 확산은 기초 피부 관리에 대한 인식마저 바꿔놓았습니다. 최근엔 피부 상태를 진단한 뒤 맞춤형 한국 화장품을 추천하는 서비스까지 등장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K-뷰티는 콜롬비아에서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일상 속 소비 문화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 콘텐츠가 메인스트림 문화로 부상했다는 점도 콜롬비아 내에서 K-뷰티뿐만 아니라 K-컬처 전반의 성장 잠재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구 반대편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스며든 K-뷰티. 콜롬비아는 이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영토를 넓혀줄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YTN 월드 최민정입니다. 오늘도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는데요. 서울이 24도, 대전 26도까지 올라서 때이른 더위가 찾아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극심하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건조한 날씨도 계속됩니다. 현재 일부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충북과 경북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 낮 동안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7.2도, 대구가 10.3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청주와 대구 모두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뒤 3부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